네, 안녕하세요. 테탄승입니다. 저는 현대로템이 신고가 달성하다가 주가가 좀 밀렸어요. 그죠? 박스권을 트럼프 피격으로 좀 돌파했는데, 일단 우리가 아마 근본적으로 걱정하는 거는 이게 지금 올라갔다가 끝난 것인가라는 걱정을 좀 하실 겁니다. 지금 중요한 자리 위치가 되어 있고, 단기적으로 올라가다가 눌림목 구간이 발생이 됐죠. 그죠? 발생됐고, 여기서 만약에 지금이 원래 타점이긴 하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밀릴 경우에 우리가 어떤 걸 좀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추세적인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요. 자, 먼저 지금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요 박스권이 보이실 겁니다. 그죠? 요 박스권이 보이실 텐데, 자, 이 박스권에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돌파가 좀 나왔어요. 돌파가 나와주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상태에서 눌리고 간다라고 하면 제일 베스트죠. 그죠? 이 지점에서 지금 올라가면 제일 베스트긴 한데, 일단 지금 구간에서 추세를 살려놓은 자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추세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지금 구간에서 지금 요 흐름 추세를 탔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요런 흐름으로 갈 수 있는 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게 만약에 무너진다라고 했을 땐 이렇게 해서 다시 갈 수 있는 이 분위기로 갈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당연히 손절 라인을 여기를 잡기보다는 신규 진입을 하신 분들은 밑에 구간까지 열어두고 체크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혹시나 신규 진입을 고민한다라고 했을 땐 충분히 4만 원대까지는 열어두시고 생각을 하시면은 여유로운 투자가 좀 되지 않을까 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봉으로 보더라도 이 44,000원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요. 무슨 자리요? 신고가 영역으로 가고 있는 자리요. 우리가 과거에 이 대북 관련주로 현대로템이 부각을 받으면서 이때 많은 매물이 쌓여 있었단 말이죠. 그죠? 이 구간. 어떻게 보면 이 구간에서 가장 대량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개인들한테 물량을 많이 넘긴 자리예요. 45,000원이. 그래서 이 구간에 있어서 지금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과적으로 얘네가 만약에 이 구간을 뚫고 돌려주면서 올라갔을 때 상승폭을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냐면은 올라가는 추세. 이 올라가는 추세에서 상단폭을 돌려주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저는 적어도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추세를 좀 확인해 봤을 때 여기서 뭐 요런 추세 이렇게 봅시다. 상승하는 추세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 추세로 보고요. 그죠? 이 추세로 보고 이렇게 봅시다. 그러니까 파동 원리로 좀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이 폭이 그대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생각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올라간 이 상승 박스만큼의 상승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 구간에서 이 구간 가격을 따지면은 23,000원, 42,000원, 22,000원 더 가면 67,000원, 7만원 구간까지도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로템 같은 경우에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 친구가 이제 수출하고 있는 이 K2 전차 이 부분이 정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자, 요거 관련돼서 만약에 공급 계약을 했어요. 매출이 발생되잖아. 그럼 이게 단발성인 매출이 아니에요. 프로젝트를 1부터 10까지 나눕니다. 뭐 3개월씩 해서 예를 들어서 뭐 30개월짜리 프로젝트다. 그러니까 탱크 한 개를 만드는데 프로젝트를 1부터 10까지 나눠요. 그러니까 이게 선박 관련된 공정인데 제가 잠깐만 좀 보여드릴게요. 자, 바로 조선 같은 경우는 이 헤비테일이라고 해요. 헤비테일에서 톱헤비로 조선업계 계약 방식 바뀌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헤비테일 계약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60, 90% 하던 잔금 비중을 줄고 계약금 및 중도금이 늘어나. 그러니까 선박 제조 과정을 1부터 10까지라고 하면은 이 몇 개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선박에 뭐 선체를 만든다. 그러니까 뭐 만들고 선박에 뭘 만든다 했을 때마다 20%씩 지급을 받는 거예요. 그죠? 선사 이거 만든 주문한 사람들한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선박의 수주가 늘어날수록 실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누적이 돼서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요 부분들을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20척을 수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 20척 중에 예를 들어서 20%의 대금을 받았어. 앞으로 5년 동안 20%를 받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번 연도에 이거 20% 받았단 말이야. 그 다음 연도에 20% 받겠죠. 근데 이 사이에 또 새로운 수주가 20대 생겼어. 그럼 여기에 또 20% 받는 거죠. 그럼 영업이익이 40%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늘어나요? 또 그 다음 연도에 20% 20대를 또 받았어. 그럼 또 누적이 되겠죠. 또 이거 뭐예요? 60%가 늘어나는 거예요. 영업이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이게 탱크
즉 현대 로템에도 적용이 됩니다. 탱크를 만들 때 돈을 한 번에 받는 게 아니라 탱크도 마찬가지로 부분을 만들 때마다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만들 때마다 대금을 지급받는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로템 같은 경우도 이러한 계약 방식에 따라서 일정한 부분 탱크의 하체를 만들었다 20% 지급, 뭘 만들어 20% 지급, 이게 쌓인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뭐요? 1년 지날수록 매출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가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현대 로템 관련돼서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이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현대 로템을 바라볼 때는 추가적인 상승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K2 전차 관련된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유럽은 계속해서 전쟁 관련된 리스크 때문에 골머리를 쌓고 있는데 이미 무기들은 너무 구식이다. 러시아를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번 러시아의 이 탱크를 보고 유럽 쪽에서도 이 전차 관련된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을 거다. 추가적으로 발주가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그 전에 받았던 이러한 계약들 건에 의해서 1년 지날수록 매출과 영업이익이 더 폭증할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뭘 기대할 수 있다. 로템의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결과적으로 전고점만 돌파하게 되면은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지금 구간 뭐요? 지금 구간 지지 구간 잘 지지를 받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개인적으로 저는 요거 좀 눌림목 기다려서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좀 접근해 보면은 좀 정말 괜찮을 것 같거든요. 로템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 한번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회사 자체가 나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로템 같은 경우에 들고 가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매도에 대한 타점만 잘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실적 관련된 부분 더할 나위 없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죠. 이게 누적 매출이 쌓이는 거 영업이익이랑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로템이 가긴 가는데 어디서 매도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봐봐요.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결국 뭐가 생긴다? 고점이라는 부분이 생기고 고점 이후에는 엄청난 하락을 맞이합니다. 이 고점 이후에 이러한 하락을 내가 맞았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기서 팔았더라면 그쵸?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 수밖에 없는 게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구간에서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 분명하게 좀 말씀을 드리지만 걱정이 많이 되시는 거 사실일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한번 걱정된다기보다는 나중에 못 팔았을 때 근데 우리가 올라갔을 때 한 번에 매도하려고 하지 말고 분할 매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구간에서 로템은 들고 가시고요. 이 매수에 대한 타점 내가 뭐 신규 진입하려고 하는데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주가가 올라갔을 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사시는 분들은 5만 원 이상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신고가 부분 넘어서서 5만 원 가면 더 간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분할 매도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체크하시고 정확히 내가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디서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번호 하나 띄워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위에 번호 있죠? 010-9201 6329로 간단하게 현대라고만 두 글자 남겨주셔서 꼭 정확한 타점에 대한 부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좀 중요한 구간이니까요. 추가적으로 제가 이 기법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 검색기 이런 검색기도 결과적으로 돈 주고도 사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거 그냥 무료로 드릴 테니까 꼭 한번 기법이랑 이 타점 같은 거 잡는 법 체크해보시고 검색기까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꼭 현대 목표가만 정확하게 받아가셔서 대응하자. 요것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단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왔는데 제가 이 종목을 발굴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발굴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내려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좀 당겨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쪽에 제가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아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건데 주식이라는 건 상당히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저점 부근에 매수를 해야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이 가장 저점 부분에 잡아놔야지 변동성에 견딜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변동성의 중간 부분에 잡아 놓더라도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내가 버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주식에는 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물량을 많이 가진 놈들이 보다 우리가 말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존재들이다. 자, 그리고 주식은요 항상 선반영이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에코프로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 주가가 10만원에서 150만원 갔다 어디까지 빠졌죠? 40만원까지 빠졌죠. 그래가지고 뭐요? 아, 선반영이었구나. 이거를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주식은 기대감이고 그 기대감이 결국 어디까지 반영될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주가의 상승폭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다. 거래량은 힘이다. 세력들이 사용한 돈의 힘을 보고 이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 놈인지 확인해야 한다.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량들을 확인해야 되고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온다 보다 고점 신호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코프로 때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가겠지라고 욕심을 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수익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욕심은 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익을 챙겨줄 때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좀 몇 개를 말씀드릴 건데, 심리가 중요한 이유예요.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은 뭐다? 심리의 차이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다 내용을 담아놨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보시고요. 자, 내가 1000만원을 매수했을 때, 그죠? 내가 사면 빠진다면 250만원만 사면 뭐예요? 빠지면은 추가로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쫓겨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주식을 흔들 수가 있다. 내 마음대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추가 매수할 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한다? 없어질 수 있다는 거고,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3분의 1 내지 2분의 1 올라갈 때 매도해야 된다. 뭐 할 때?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될 때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내가 고민하는 순간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고민한다는 것이 뭐요? 공부 자체가 덜 됐다라는 반증이고,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 영원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우리 국장에는 항상 강하게 오르면은 조정이 강하게 나와요.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겨가야 우리가 뭐한다? 확실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종목들을 잡는 방법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이 심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이 기법, 그죠? 어떻게 종목을 선정해 가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기법들을 제가 드릴 거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러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죠? 실적이 좋고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밑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종목을 찾는 법, 검색기로 찾으면 되는데 혹시나 이런 검색기가 없다,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 결과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모두 다 돌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법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검색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검색기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제가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010-9201-6329 이쪽 문자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그죠? 딱 두 글자씩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이러한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히든 종목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010-9201-6329 이쪽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 남겨주시면은 요 자료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